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독해 시간입니다. 그러면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이라는 책에 이번 수업에는 8과였었죠. 여러분들 단어 시험 다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석도 해보고 문제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능 애널리시스 글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oices at the core or margin of human experience at any age 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은요, 학교 시험이라던가 이제 시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브라켓으로 묶인 상태에서 단어를 두 개 중에서 골라라 라는 문제 패턴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 문제이거나 단어 문제이거나 그래요. 자, 문법 문제이거나 단어 문제이거나 이런데, 자, 딱 보면은 core 쓸 거냐 margin을 쓸 거냐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법 문제일까요? 단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increasing, decreasing, 이거는 문법 문제 같아요? 단어 문제 같아요? 단어 문제가 맞습니다. 단어 문제라고 봤을 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무조건 서로 반대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조건 서로 반대말을 이룬다. 단어 문제일 때에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여기 A라는 단어랑 그리고 B라는 단어가 나왔어. 단어 문제야. 근데 둘 다 알면 되게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물론 둘 다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를 알아 근데 B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A의 반대말로 그냥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B를 알아 근데 A는 모르는 단어야, 그러면 그냥 알고 있는 B의 단어에 반대로만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핵심에 있다. 코어가 핵심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코어가 핵심이라는 거 알죠? 근데 margin이라는 말을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margin을요, 단어 사전에 찾아봐도 여백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가장자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되게 웃긴 말이죠. 이게 뭔 소리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어를 알고 있으면, 코어는 핵심이면 이거는 핵심 아닌 것,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핵심 아닌 것, 여백, 가장자리 이런 게 아니라 핵심 아닌 것으로 받아주시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단어 문제를 우리가 대하는 팁을 선생님이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 선택인가 봐요. 선택은 핵심에 있습니다. 인간 경험에 어떤 나이이든지, 그러니까 나이가 어떠하든지 인간이 뭔가를 경험을 할 때 선택은 되게 중요하다,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요, 이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되게 엽기적이죠. 왜냐하면 문장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끝나는 부분이 여기까지죠. 이게 고등학교 영어의 이제 핵심입니다. 고등학교 영어는요, 중학교 때처럼 한 문장이 한 줄이 아니에요. 한 문장이 이렇게 되게 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문장이 길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그리고 문장이 길 때 이제 접속사라는 게 나오면 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접속사가 있는지도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꾸며주는 부분,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어떤 나이이든지 인간 경험에 있어서 선택은 핵심이다. 그 다음에 this, did, longing, longing은요 desire, 이런 원함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욕망, 욕구요. 이러한 욕구. 자, 주어가 나왔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는 동사는 안 나오고 투부정사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꾸며주는 부분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To choose our own proposed beliefs and actions no matter what age we are. 그 다음에 is, thought 이렇게 동사가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깊은 욕구, 근데 뭐 할 욕구냐면 선택할, 우리 스스로의 목적과 믿음과 행동들을 선택할 우리의 깊은 욕구.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age we are, 꾸며주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꾸며주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이 no matter 의문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no matter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면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no matter가 관련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이이든지 상관없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어떤 나이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이 no matter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no matter 다음에 의문사가 쓰여요. 의문사가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어 동사나 동사 목적어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되실 텐데 여기 no matter 부분을요, no matter하고 의문사까지를 합해서 이 의문사 ever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의문사 ever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whatever age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o matter when 그러면은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요 whenever로 바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no matter whom 이거를요 whomever라는 말로 바꿨을 수가 있고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요 읽어보자면 어떤 나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이나 믿음이나 우리의 목적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러한 깊은 욕구는 is fought for. 이 욕구는 싸운답니까? 아니죠. 욕구는 싸워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워지고 그리고 또 뭐도 되냐면 defended 됩니다. 방어도 됩니다. 이 욕구는 싸워지고 욕구는 방어도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 이런 뜻이죠. 욕구는 이 욕구를 가지기 위해서 욕구 때문에 싸워집니다. 그리고 방어도 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In every home. 집에서요. 특히 누구에 의해 이렇게 되냐면 행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앞에는 문장이 수동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행위자를 걸 수가 있죠. 여기다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는요 싸워지고 그 다음에 방어되어집니다. 집에서 특히 아이들에 의해. 되셨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나오고 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쫄리지 마시고요. 소유격이다 보니까 앞에 선행사의 명사가 그 다음에 또 가짜 동사가 하나 들어가져 있잖아요. 뭐뭐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선택을 위한 깊은 욕구는 싸워지고 방어된대요. 아이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들의 부모가 간과하는, 무시하는 뭐를요? 그 아이들의 필수적인 필요성 for autonomy. autonomy는 자율성이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 이 자율성을 위한 필수적인 욕구를 그들의 부모가 무시하는 그러한 아이들에 의해서 방어되어집니다. 되셨죠?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렇죠? 이러한 욕구는 뭐 하고자 하는 욕구는 싸워지고 방어가 됩니다. 집에서 특히 아이들에 의해. 근데 무슨 아이들이냐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그렇죠? 그들 부모가 그렇게 하는 그러한 아이들에 의해서 방어가 되어집니다. 되셨죠? 자, 기회들 to make choices typically increase. 자, 여기서 주어고요. 뭐 묶이게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고 경험과 함께도 증가합니다. 뭐 할 기회예요? 선택을 할 기회들은 보편적으로 특히 증가합니다. 나이가 먹고 경험이 들면서 증가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죠? 어렸을 때에는 거의 부모님들이 입으라는 옷만 입고 먹으라는 음식만 먹고 가라는 곳만 가고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중학생을 거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되고 어른이 되고 이러면 즉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the total 빈칸 of infants gives way. 자, infant는 유아죠, 유아. 유아의 모든 뭐들은 gives way를 합니다. 자, day by day 컴마로 되어져 있고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전치사 명사니까 괄호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괄호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빈칸은 give way 합니다. day by day 날마다. 그리고
늘어가는 가속도와 함께. 자, 그 다음에요. To a desire to make choice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만들 그런 욕망에 give way 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give way 이렇게 해놨었죠? 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give way 한번 찾아보셨나요? give way. 그냥 길을 준다 이건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한번 볼게요. 자, 주어 give way 아니면은 이거를요 yield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give way나 yield나 똑같은 동사 표현이고요. 이거는요 양보한다라는 뜻이에요. 양보한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양보하냐면 to 목적어에게, 누구에게 양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뜻은 이거예요. 근데 양보하다라는 게 어려운 뜻은 아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양보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줘버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것의 주인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의 주인은 이제 그걸 가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어가 이쪽으로 양보하다라는 뜻은 이제 더 이상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얘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요 날마다 아이들의 빈칸은 양보를 얘한테 준다. 그러니까 저기 유아의 빈칸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요것만 남게 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빈칸은 이제 양보를 해서 였다가 양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이것만 존재를 하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요?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요, 이 글의 소재는 선택이잖아요. 선택은 인간 경험에 있어서 핵심이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다 그랬죠? 막 아이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막 싸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때에 있었던 뭐는 결국 나중에 뭐가 된다? 그러니까 즉 양보해서 뭐만 남는다고요? 욕망만 남게 된다. 욕구만 남게 된다. 뭐 할 욕구예요?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을 할 욕구만 남게 된다. 가속도가 붙으면서 매일매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선택은 뭔 선택이냐면 about what and when they want to eat, 언제 그리고 무엇을 그들이 먹을지 그리고 탐구할지 표현할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욕구가 남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반대 개념이겠네요. 어렸을 때에는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양보가 되면서 요것만 남게 된다. 스스로를 위해서 뭐를 먹고 뭐를 탐구하고 뭐를 표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욕구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욕구, 이걸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고 유아일 때에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그 스스로에 대한 선택 욕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선택 욕구 없음. 왜 어렸을 때 선택의 욕구가 없었을까요? 라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주어졌을 수 있겠죠. 왜요? 부모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입으라는 거 입고 표현하라는 것만 표현하고 이랬을 수 있잖아요. 유아 때는 그랬을 텐데 선택 욕구가 없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중에는 남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택 욕구 없음이 1, 2, 3, 4, 5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요? empathy는요 공감이죠. dependence는 의존이고요.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의존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부모에 대한 의존. 부모에 대해서 의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라는 것만 하게 됨의 단어를 담고 있는 거고요. confidence는 자신감, cooperation은요 협력, 협동, 그리고 responsibility는 책임감이 되겠는데 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답은 디펜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아 때에는 완전히 의존만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에 대한 의존, 그게 선택 욕구가 없음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maturing process, 그 mature가 뭡니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성장 과정은 is about growing the ability to make choices for oneself. 자,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성장시키는 거다. 능력을. 근데 뭐 할 능력이에요? 선택을 만들. 스스로를 위해. 되셨죠? 그러니까는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 과정이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더 커져가면서 부모가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러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시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뭐다라고 이 글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it is crucial for their development.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 뭐가요? That kids at early ages have many opportunities to make choices and to learn from them. 자, 여기서는요, 본문에서는 what을 쓸래, that을 쓸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뒤에가 어떻습니까? kids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have 가진다, 뭐를, 경험들을, 아니 기회들을 가진다. 주어, 동사, 목적어, 딩동댕.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what을 못 쓰죠, 여러분들. 근데 that은 쓸 수가 있죠. 아니 선생님, that은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that은 종류가 두 개예요, 여러분들. that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앞에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나는 것과 명사 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뭐가 뭐뭐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that이 있죠. 얘는요, 여기가 가주어고요,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된다라는 것은 얘가 명사인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맞잖아요. 주어 부분이 명사절이나 명사 구여서 너무 길 때에는 뒤로 뺀 다음에 앞에다가 가짜 주어 it을 넣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it하고 이 대절 부분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른 시기에, 이른 나이에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이 가진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다. 근데 뭐가 중요해요? 뭐가 뭐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인디펜던스가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액티비티를 하셔야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빨리 지울게. 서술형을 연습합시다. 무엇을 탐구하고 표현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뭐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소재가 뭐였죠? 개인적인 선택은, 선택권. 자, 선택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거고요. 이것만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영작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좀 알려드릴까요? 요것만. 자, 영어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주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부사가 앞쪽으로 더 올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장은 주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당연히 누굽니까? 개인적인 선택은. 그렇죠? 개인적인 선택은. 그 다음에 동사 뭐예요? 매우 중요하다. 이게 동사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이거를 이제 중요하다 뒤쪽에 써주시면 되고요. 선택이긴 선택인데 뭐에 대한 선택이에요? 무엇을 탐구하고 무엇을 표현할지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택 쓰고 그 뒤에다가 얘를 붙여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쓰고 얘를 쓰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무엇을 뭐뭐 할지. 이거는 의문사, 투부정사 같은 거를 써서 나타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단어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위에 단어들이 있었잖아. 이것들을 참고를 해서 문장을 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맞게 썼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ividual choice 그러면 개인적인 선택 주어를 썼죠. 주어를 썼 다음에 대한 for를 쓰시고요. 무엇을 탐구할지 그리고 표현할지 되셨죠? 무엇을 탐구할지 그리고 표현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은 is very important 되게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뭐뭐에 있어서 요 말을 잘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어에서 이거 전치사 인이에요. 인 뭐뭐 안에 있어서 뭐뭐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 안에 들어가져 있다. 이니까 전치사 인 쓰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이거 전치사로 잘 표현을 못해. 뭐뭐 함에 있어서 뭐 어디에 있어서 전치사 인이에요. 그래서 in the maturing proces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점까지 잘 찍으시고요. 뭐 mature process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mature process 정도까지도요. 좋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맞았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보고 싶긴 하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제공을 할 때 조금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만약에 학원에 왔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개인차가 되게 다르잖아요. 글을 쓸 때에는 누구는 이제 거의 다 쓴 상태에서 어떤 한 단어 정도만 못 쓴 경우도 있고 뭐 누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수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actice 1에 해당하는 거고요.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us feel like doing something different 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소소하게 구문이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 동명사 구문인데 feel like 동사 ing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feel like 동사 ing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들은요 무언가를 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을 하기를 대부분은 원합니다. 연구는 have shown that 보여줬습니다. that 뭐라는 것을 보여줬냐면 뭐뭐라는 것을 보여줬냐면 사람들이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설명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much of what we do read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동사가 그냥 편하게 나오면 좋은데 주어 다음에 동사 앞에 do나 does나 did가 나오면 동사를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what이 나오면 뭐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이 정말 읽은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주어 동사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ignore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or don't understand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조금 거지 같죠. 왜냐면 원래 we ignore 우리는 무시합니다. 안녕.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무시한다. 뭐를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한다. 이 뒤에도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안녕. 뭐를 이해하지 못하는지까지 얘기해줘야지. 근데 영어에서 좀 이런 게 있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정신 나가가지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 목적어 도치라고 있어요.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뭐를 주어는 동사한다. 이건 쓸 필요도 없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아셨죠?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목적어를 먼저 두고 있다. 되셨죠? 연구는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진짜로 읽은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either 또는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설명서 있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물며 읽었다라고 해도 그 읽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뭐 하는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서를 잘 보지 않으려는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In one test 하나의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24 adults 24명의 어른들은 all asked 이것도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어른들이 물어본 건가요? 물어봐진 건가요? 실험자들에 의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물어봤다니 아니면 BPP니까 물어봐졌나요? 물어봐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이 동사 부분이.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요, 뭐뭐 하라고 요청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24명의 어른들이요 요청되었어요. 뭐뭐 하라고. To wire common household electrical plug를 wire 하라고요. 자, wire는 줄이죠. 동사 줄은요. 동사 wire는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어른들은 요청되었습니다. 물어봐줬습니다. 연결하라고. 흔한 가전 제품의 플러그들을 연결하라고 실험에서 요청되어졌습니다. 실험에서요. 자, only 10 of the 24 even bothered to look at the instructions라고 나오네요. 자, 24명 중에서 10명, 24명의 10명, 24명 중에 10명, 오직 24명 중에서 10명만이 심지어 bother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하면서 했다라는 뜻이에요. 귀찮아하면서 했습니다. 설명서를 봤습니다. 24명 중에서 10명만 본 거고요. 14명은 본 게 아니야. 근데 10명도 보긴 봤는데 기쁘게 본 게 아니라 귀찮아하면서 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귀찮아하면서 봤습니다. 자, and of those 10 그 설명서를 그래도 본 10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자, 요거를 좀 모를 수 있겠네? 요거를 좀 모를 수 있겠네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이 앞에 무슨 말이 나오고 있으면 이건 부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slowly, typically 이런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When I was young 아니면 뭐 because 뭐가 뭐뭐하기 때문에 if 뭐가 뭐뭐를 만약 한다면 이렇게 부사절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명의 전명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전명구가 앞에 나오면 부사가 될 수 있겠죠.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in my class 아니면 in my mind 내 마음속에서 주어는 동사 목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가 나오면 별로 안 어려워한다고요. 그쵸? 뭐 about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에 대해서 나는 내 의견을 펼쳤습니다. 어떤 전치사들이 나올 때 별로 안 어려워한다고. 근데 유일하게 학생들이 모르는 전치사 표현 이 오부 명사로 시작을 하면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오부 명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 중에서 컴마 잠깐 쉬시고 뭐는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of those 10 그 10명 중에서 7명은 consulted 했습니다. provided 했습니다. instructions를요. only to check the color coding for the electrical wires 라고 나오네요. 자, 이 글은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글쓴이의 관점은 몇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읽어서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서 읽는 거를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24명 중에서도 몇 명만 읽었습니까? 10명만 설명서를 봤죠. 근데 그 둘 중에서도 보긴 봤던 10명 중에서도 7명만 그 뭘까요?
그 설명서를 뭐 제공했다? 아니면 컨설트했다? 컨설트는요 참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조하다. 7명만 참조했습니다. 설명서를요. 자, 7명만 참조했다. 설명서를. 그리고 only to가 나오고 있네요. 자, only to 밑줄을 그으시고 only to 왜 밑줄을 그냐면 문법에서 투부정사 할 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only to, 나 never to가 나오게 되면 결과를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나서 결국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never to라면 그리고 나서 결국 뭐뭐 하지 않았다인데요. 10명 중에서 오직 7명만 설명서를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확인했습니다. 컬러 코딩을요. 그 전자 와이어 선들을 위해서 7명만 이거를 결국 체크를 했습니다. The rest of the information 나머지 정보는 그러니까 색깔 맞추는 부분만 오직 체크를 했다, 확인을 했다. 설명서 보면 되게 쪽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필요한 이 색깔 매칭 부분만 설명서를 참조를 하고 나머지 설명서의 정보들은 was ignored, 다 무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e rest도 이게 휴식이 아니라 나머지라는 말인 거 아십니까? The rest of something, 뭐뭐의 나머지죠. 자, 그리고 뭐 정보 셀 수 없는 거니까는 단수 명사로 잡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설명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를 되게 안 본다. 본다고 해도 딱 필요한 부분만 본다.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플럼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낙제했습니다. 자,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그 설명서들이 are unusually important, unusually 이상할 정도로 중요할 때에도 그러니까 설명서 없으면 완전히 일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tend to pay them much attention. 사람들은 자, pay attention이 무슨 뜻입니까? 뭐뭐에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 설명서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자, 빨간 글씨가 뭐냐면 전체적인 이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단어가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책에는 제대로 나와져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지금 이 단어가 맞냐고요. 이 글은요 사람들이 설명서를 잘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심지어 어떨지조차도요 심지어 이상할지만큼 설명서가 되게 중요한 그러한 순간에서조차도 사람들은 그 설명서들에게 집중을 많이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문장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그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에 안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돼서 내신 시험을 볼 때 이 단어를 가지고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맞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관점은 사람들이 설명서를 참조를 잘 안 한다며. 근데 놀랍도록 참 그 설명서가 중요한 순간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설명서에 집중을 안 한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관점으로 맞잖아. 그래서 여기 much가 오면 안 되죠. little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가 없는 little은요 이게 no하고 똑같은 뜻이었죠. 그래서 집중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런 저자가 말한 것처럼 even in the case of quite unfamiliar tasks, 익숙하지 않은 일들의 상황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rather than 뭐 하는 것 대신에 설명서를 보는 것 대신에. 그쵸? 설명서 보기. 여러분들 설명서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따라하기 대신에 뭐 잘 모르는 일을 해야 될 때조차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냥 행동을 하는 걸요. 바로 해보는 걸요. 뭐보다요? 뭐 대신에 설명서를 보고 따라하기 대신에.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따라하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스피크는 말하다, 어벤더는 버리다, 크리에이트는 만들다, 리플렉트는 반사하다, 반영하다. 뭐야 이거? 컴페어는 비교하다.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마 5번 같은 거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잘 맞는지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컴페어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은 4번이죠. 4번이 리플렉트가 정답입니다. 리플렉트가 무슨 뜻이냐면 반사하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을 때 거울에 이제 반사가 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반영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서 뭐를 배우잖아. 잘 보세요. 내가 뭔가를 배워서 받아들여요. 그럼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왔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가는 반사, 반영의 의미하고도 똑같죠. 반영한다라는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에 나타나는 의견을 내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영이거든요. 이게 리플렉트예요. 영어로 뜻이.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거울에 반사시키다. 요것도 리플렉트긴 한데 좀 심오한 의미로 이게 반영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 설명서에 나온 내용을 반영을 해서 상황을 진행을 하겠다. 라는 reflect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고등학교 몇 학년에 해당하는 지문이라고요? 그냥 1학년. 그러니까 3학년 되거나 수능은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유리하겠죠? 자, 서술형을 연습합시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이 주어진 일들에 익숙하지 않을 때조차도 뭐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심어가 뭡니까? 뭐를 안 따르지? 갑자기 한글로 기억이 안 나네. 인스트럭션이 한글로 뭡니까? 설명서. 오. 자, 설명서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걸 한번 써볼 건데요. 일단은요, 뭐뭐 할 때조차도 그들이 그 주어진 일에 익숙하지 않을 때조차도 이게 지금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절. 그래서 맨 앞쪽이나 맨 뒤로 빼시고요. 주절은요, 아이고, 자, 부사절이 심지어부터겠죠? 그리고 주절에 주어는 사람들은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를요? 설명서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좀 트리키하고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 아시죠? 주어 tend to 동사잖아요. 주어 tend to 동사. 그러면 이거는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tend to 동사를요 어떤 뭐 부정의 형태로 쓰셔야겠죠? 그 부분이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잘 이용을 해서 좀 써보세요. 익숙하다라는 것도 뭐 알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accustom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익숙하다 혹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먼저 쓴 다음에 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 되셨나요? 그러면 정답을 공개를 할게요. 짜라라란. 자, 일단은 눈에 바로 띄는 것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선생님 tend to 다 알아요. 그런데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요. 이런 건지 몰랐네요. tend not to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don't tend to가 아니라 tend not to 부정사가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심지어 뭐 할 때도요. 자, be accustomed to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not이 있으니까 뭐뭐에 익숙하지 않을 때. 이거 대문자로 돼 있냐? 소문자가 맞는데. 근데 뭐냐면 그 주어진 일들, 그렇죠? given tasks 정도를 쓰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주어진 일들, 그러면 given tasks 정도는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정도를 지금 이제 문장을 구성할 때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서술형이 이 정도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중학교 때랑 뭐가 다른지. 어? 자, 중학교 때는 이런 게 많잖아요. 빈칸을 그냥 쳐놓고 암기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또 문장을 써라. 그러면 맞는 경우가 중학교 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의 서술형의 특징이 지금 뭔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을 읽고 그 지문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 요약된 내용을 영어로 쓰는, 즉 재생산을 요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이 되는데요. 요거를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에는 소재가 있으며, 소재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thing, 명사, 이런 게 소재죠. 그리고 그 소재가 있으며 주제문은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이다.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게 주제문이죠. 즉 글은요 항상 X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소재고요. 소재고 그 X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입장, 생각, 이게 바로 주제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X,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는 이 지문에서 좀 두 개 중에 하나의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X는 뭐이다. 이렇게 X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X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제문이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라고 봤을 때 이 주제문의 특성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런데 1번 형태로 되어져 있는 주제문이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 형식의 글을 읽을 때 1번 형태의 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The word psychophysics term on the lips of Prada store managers is anchor. In the luxury trade that describes some incredibly high-priced article displayed mainly to manipulate customers. The anchor is for sale, but it's okay if no one buys it.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는 뭡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즉, 이 글쓴이가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그거는 뭡니까? 바로 앵커라는 거죠. 앵커야, 앵커. 그리고 요 대명사도 앵커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앵커 또 나오죠. 앵커는 판매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앵커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앵커는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는 또 뭐이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앵커가 뭔지 여러분들 알아요? 앵커 단어 사전에 찾으면은 뭐밖에 안 나오냐면 뉴스 진행하는 앵커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SBS 8시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요. 그거는 앵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정박할 때 닷을 내려라. 이 닷 있잖아요. 이 바람을 타는 돛이 아니라 배를 정박시킬 때 쓰는 뭐 이렇게 생겼나? 이런 식으로 생긴 물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이 닷이요.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사전 찾아봤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많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나. 그냥 뭔가의 지침이구나. 뭔가의 어떤 이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지침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글쓴이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앵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틀리라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우리에게 앵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글쓴이의 견해이잖아. 글쓴이는 지금 앵커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앵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된다고 합니까? 어디에서요? 사이코피직스 텀이래요. 텀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이거 그 심리물리 학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프라다 매장의 매니저의 입술, 즉 프라다 매장의 매니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랬지? 심리 물리적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프라다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프라다 그러면 아는 게 있나요? 물론 뭐 가지기는 힘들죠. 근데 명품이라는 건 알죠? 이 프라다 매장에 이 매니저가 사용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는 배에 관련된 얘기도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앵커도 아닐 확률이 크죠. 그냥 뭐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n a luxury trade 그러면은 고급 상품에서 그러니까는 프라다 매장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고급 상품을 다루는 매장에서 그 앵커라는 단어는 설명합니다. 놀랍도록 비싼 가격의 얼티클을요. 얼티클은요, 여러분들 또 이게 글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 글이기도 하는데 이게 상품 한 점을 얘기를 해요. 상품 한 점. 그러니까 상품 하나. 프라다 매장에 갔을 때 있는 가방 하나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특징인 거예요? 놀랍도록 비싸게 가격되어진 상품 하나를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져 있는? 진열되어져 있는 뭐 하기 위해? 조작하기 위해. 손님들을 조작하기 위해. 그렇대요. 그렇대. 이거는 프라자 매장에 있는 굉장히 비싼 물품 아니면 상품의 한 점이다. 그리고 그거는 디스플레이드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고객들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요. 조작이요. 조작. 좋은 의미야, 안 좋은 의미야? 안 좋은 의미죠. 근데 아직까지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고객을 어떻게 조작한다는 거지? 근데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앵커는요, 이 상품인데 되게 비싼 상품인데 판매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it's okay if no one buys it. 만약에 아무도 그것을 안 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판매를 위한 거긴 해요. 근데 아무도 안 사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상품 한 점이니까 판매를 위한 거긴 한데 안 사도 어때요? 안 사도 오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사도 오케이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프라다 매장. 그쵸? 프라다 매장에 그거는 있는 겁니다. 그 앵커 상품은요. For contrast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있대요? 컨트라스트가 뭡니까? 대조죠. 대조. 그거는 뭐를 위한 거래요? 판매 안 사도 돼. 그냥 대조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대조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품은요 대조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놓는 거죠. 그 앵커 상품은요 만듭니다. everything else 모든 다른 것들을 보이도록 만듭니다. 뭐처럼 보이도록 만든대요. by comparison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comparison하고 컨트라스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러니까 앵커가 그 프라다 매장에 있기 때문에 이 앵커랑 비교가 되어져서 다른 것들을 뭐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것들은 뭘까요? 그냥 아무 다른 걸까요? 프라다 매장 안에 있는 다른 상품들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프라다 매장에 있는 다른 상품들을 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앵커는 프라다 매장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 말을 잘 사용을 하겠죠. 되게 비싼 거래요. 그리고 이거는 고객을 조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죠. 안 사도 됩니다. 사기도 힘들 수도 있죠.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근데 뭐만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대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대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앵커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프라다 매장 안에 있는 이 것들을 얘는 비싸니까 앵커는 비싸니까 그 외에 다른 물품들이 어떻게 보이도록 만들까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맛있게 보이도록 만들까요?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이도록 만들까요? 앵커가 대조가 돼가지고 This has been a strategy 전략이었습니다. That goes back to the 17th century 17세기까지 goes back to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전략이기도 했대요. 자, 이 책을 쓴 이 사람에 따르면 You sold one thing to the king 왕에게 뭐를 하나 팔면 하지만 everyone in court 궁정의 모든 사람들은 had to buy a lesser one lesser one을 사야만 했다. 자, there is the 500 bag in the window and what you walk away with 그리고 당신이 함께 나오는 것은 is a t-shirt이다. 점점 미궁으로 빠지죠. 점점 미궁으로 빠진다. 잘 생각하세요. 소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막 설명을 해준 거죠.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문장은요 관점이 몇 개라 그랬죠? 말하고자 하는 관점은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가 맨 마지막 문장이 진짜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 관점이 하나고요. 다 관련 있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앵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앵커 설명입니다. 앵커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비싼 물품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나오잖아. 500달러짜리 가방이랑 이제 티셔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에 500불짜리 가방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것, 내가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은 티셔츠 하나다. 그럼 어떤 게 앵커인 것 같아요? 비싼 물품. 얘가 앵커죠. 자, 근데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해결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매장에 들어가요. 여기서 프라다라고 나오지만은 그냥 어떤 옷을 파는 매장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티셔츠가 한 장이 있어요. 티셔츠가. 그 티셔츠가 6만 원이래.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좀 예쁘게 생긴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있는데 6만 원이라는 가격을 보면 이걸 바로 사서 나올 확률이 좀 있나요? 전 있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지나가다가 저 티 이쁘다. 근데 가격을 딱 봤는데 6만 원이야. 그럼 사야지?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매장에 갔는데 여기에 전 세계에 한 벌밖에 없는 티셔츠 이렇게 돼갖고 막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거 박혀 있어. 그리고 요 밑에 가격이 써 있어요. 가격이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딱 가격이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겠죠. 와, 저런 걸 누가 입긴 할까? 연예인들이 입나? 그럼 막 구경은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거지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와 저런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네. 뭐 이렇게 감탄을 하겠죠. 가격을 보면 역시 다이아몬드가 박혔으니까 500만 원이나 하구나, 되게 비싸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있다가 여기 6만 원짜리 티를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징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6만 원이 비싸 보이지가 않는 거야. 왜? 500만 원짜리 티셔츠를 보다가 6만 원짜리 티셔츠를 보면 얘에 대한 대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오징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앵커 상품이 없이 그냥 6만 원짜리 티셔츠를 봤을 때의 얘를 살 확률보다는 이 500만 원짜리 이 앵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객이 얘를 보다가 갑자기 6만 원짜리를 보면 얘가 되게 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 보인다라는 거예요. 품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얘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얘를 사서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앵커는요 누구를 위한 전략입니까? 고객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상점한테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상점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판매 상품들의 가격을 더 싸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판매에
누가 사갈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상품을 진열을 해 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앵커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비싼 한점이에요. 그리고 안 사도 돼. 왜? 이거는 이미 어차피 뭘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조작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고객의 인지를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랑 다르잖아. 대조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앵커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자, 만약에 당신이 왕에게 뭐를 팔았어. 그러면 궁중에 있는 모두들은요, 레서원을 가져야만 했다, 샀었어야만 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왕에게 파는 것은 비싼 거를 팔겠죠. 왕이 비싼 거를 가지게 되면 신하들은 그거랑 대조가 되는 싼 거를 가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lesser one은요, 덜 비싼 것, 덜 비싼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앵커가 아닌 거. 그리고 어떤 상점에 500불짜리 가방이 있을 때, 500불짜리면은 이제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500만 원이란 가방이 있으면 당신은 티셔츠를 사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앵커가 없었을 때에는 가서 이제 티셔츠를 사올 확률이 좀 적은데, 앵커를 걸어놓고 와 이게 진짜 500만 원짜리 가방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보다가 이걸 살 수는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애를 딱 봤을 때 티셔츠가 막 3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사서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심리에 관한 글이고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앵커는요, 이 상점에 존재를 하면서 그 상점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더 어떻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대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비싼 거고 다른 것들은요, 싸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싼에 해당하는 말을 1번부터 5번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근데 칩이 없어. 자, 쉐리는요 좀 조합한,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은, 그리고 팬시는 멋지게, 어폴더블은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저건 살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expensive 비싸게, 그리고 unnoticeable 알아차릴 수 없게 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답은 3번 어폴더블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 앵커 500만 원짜리 못 사지만 너는 살 수 있겠다. 너 티셔츠, 이 everything else, 다른 거, 네 앵커 옆에 있는 티셔츠는 내가 살 수 있지. 자, 요런 효과를 갖다 주기 위해서 앵커 상품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스스로 풀고 3번을 맞췄다면 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다음 수업은요, 이제 구강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먼저 다 한 상황에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어요. 안녕.